안녕하세요. 한국이 최고가 되기를 바라는 인포뱅크에서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소식은 바이든 뒷배 인텔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추진, 성공 시 150개 팹리스 확보, 삼성전자 TSMC 주가 하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이야기를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지금 인텔이 바이든 행정부의 뒷배라고 지금 불리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번에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추진하고 이것이 만약 성공할 때 150개의 팹리스를 확보하는, 말하자면 그 파운드리에 진출하자마자 엄청나게 크게 성장해버리는 이러한 것이 되는 거죠. 내용을 정확하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좋은 그림이 하나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는데, 지금 여기서 보시면 올해 1분기 기준의 점유율이에요. 글로벌 파운드리가 지금 5%포인트로 지금 4위를 달리고 있고, TSMC 55%, 그리고 삼성전자 17%, 그리고 UMC가 7%, 그리고 SMIC가 5%, 그 외에는 11% 정도 됩니다. 그리고 투자 전략에 대해서도 지금 나왔는데, TSMC는 향후 3년간 1000억 달러를 투입을 하면서 지금 애리조나에 120억 달러 규모의 공장 건설, 그리고 중국 난징 공장 확장에 26억 달러 투입. 그런데 난징 공장과 같은 경우는 미국의 반대로 늘리지는 못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일본 내 새 공장 건설 검토. 난징 공장을 지금 확장을 못하니까 그 대안으로도 또 생각을 하는 게 일본의 새 공장 건설입니다. 물론 여기도 자동차용 반도체를 주로 생산을 한다라고 지금 말이 나오고 있어요. 지금 삼성도 2030년까지 시스템 반도체에 171조 원을 투자를 하면서 TSMC를 따라잡겠다라고 선언을 해놓은 상태죠. 그리고 미국에 170달러 정도를 투입해서 반도체 공장 신증설을 예정을 하고, 평택 2공장의 파운드리 라인 본격 가동. 그리고 또 하나 이야기가 있어요. 천안에 LCD 라인이 있었는데 이것을 폐쇄를 하고 파운드리 라인으로 바꾼다라는 말도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텔이 미국 애리조나 주에 200억 달러를 투입해서 공장 2개, 그리고 유럽의 반도체 공장 설립을 위한 80억 유로 보조금 요청. 이 전체적인 내용을 다 한꺼번에 볼게요. 그래서 먼저 알아볼 내용은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는 인텔입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 바이든 행정부와 보조를 맞추기 때문에 이번에 어떻게 된다? 그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할 때 바이든 행정부와 의무의 양으로 많이 도와줄 가능성도 높아져 간다라는 내용도 제가 나중에 또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 바이든 행정부는 지난 4월 초에 백악관으로 TSMC, 삼성전자, 인텔 등을 모아서 긴급 반도체 대책회의를 소집을 했죠. 이 자리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여기에 자동차 업체까지 같이 했어요. 그래서 자동차 반도체에 대한 빠른 불끄기 이야기가 나왔었죠. 이 자리에서 바이든 미 대통령은 한 손에 웨이퍼를 들어올려서 보이면서 반도체 투자가 인프라이자 미국의 일자리 계획의 핵심이라고 강조를 했습니다. 그리고 반도체의 육성 의지, 특히 제조업을 살리겠다라는 의지를 만천하에 선포한 것이죠. 이 내용. 자, 이 그림입니다. 바이든 대통령이 이 웨이퍼를 손에 들고 이야기를 했죠. 어떻게 이야기를 했냐면, 여기 적어졌어요. 미국이 21세기에도 세계를 이끌려면 반도체와 배터리 같은 첨단 기술 분야에 공격적으로 투자할 필요가 있다. 과거의 인프라를 수리할 것이 아니라 반도체 칩, 웨이퍼와 배터리, 초고속 데이터 통신망 등 오늘날의 인프라를 새로 구축해야 한다. 중국은 반도체 공급망을 지배하려고 공격적으로 계획하고 있다. 중국과 세계는 기다려주지 않는다라고 하면서 빠르게 반도체 세계로 미국이 더욱더 진입을 해야 되고, 제조도 미국에서 하는, 말하자면 팩토리 인 아메리카예요. 팩토리 인 아메리카를 하면서 미국의 경기를 살리겠다라고 말을 하게 된 것이죠. 그리고 미 정부의 반도체 육성 및 대중 견제 정책으로 화웨이와 ZTE 등 대표적인 중국 기업을 제재를 하고, 글로벌 자체 공급망 구축 시도, 미국 내에서 말합니다. 그리고 TSMC가 120달러 규모의 애리조나 팹 투자 유치, 삼성전자가 170억 달러 규모의 오스틴 팹 증설 유도,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한 인텔의 보조금 지원 가능성, 국내 반도체 산업에 500억 달러 투자 발표. 이것이 지금 바이든 행정부에서 하고 있는 반도체 투자 계획입니다. 자, 그래서 3월
4월 달에 이 이야기가 나왔죠. 지금 그래서 1호부터 3개월이 지난 7월 15일 날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추진이라는 대형 뉴스가 터졌습니다. 파운드리 재진출을 선언한 인텔이 같은 미국 업체인 글로벌 파운드리를 300억 달러, 약 34조 2,450억 원에 인수할 목적으로 협상 중이라는 소식이 월스트리트 저널을 통해서 이게 발표가 됐어요. 지금 미 정부 차원의 든든한 지원을 등에 입은 인텔이 파운드리 시장에 연착륙하기 위한 묘수를 꺼내든 게 아니냐라는 분석까지 지금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이것에 대해서 내용은 제가 조금 더 이따가 설명을 해드릴게요. 이미 글로벌 파운드리와 같은 경우는 시장에 매물로 나와 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삼성전자도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를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아니면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NXP 이런 회사들 중에 하나를 인수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라는 말이 나오고 있었어요. 그런데 글로벌 파운드리와 같은 경우는 매물로서 그 규모가 커서 삼성전자가 투자하기에는 너무 부담이 된다라는 말까지 나올 정도로 글로벌 파운드리는 시장에 매물로 이미 나와 있던 상황. 이 상황에서 지금 인텔이 뛰어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인텔이 최종적으로 인수가 확정이 되면 인텔은 파운드리 시장 진출과 함께 파운드리 시장 진출을 하자마자 파운드리 3강에 안착을 하게 될 것이며 TSMC와 삼성전자를 추격할 발판을 마련을 한 것으로 보이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가 지금 7나노, 말하자면 10나노 밑에 공정에 진입을 포기를 했는데 이 인텔이 인수를 하게 되면 그것까지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다시 보여드리는 파운드리 세계 시장 점유율, 이것은 아까 봤기 때문에 다시 얘기를 안 해드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회사 개요가 지금 되어 있는데 설립은 1987년, 본사는 미국 뉴욕주 몰타, 주력 사업은 12 그리고 22나노미터 파운드리, 최대 주주가 UAE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 그리고 1분기 매출이 13억 100만 달러, 한국 돈으로 약 1조 4,800억 원, 상장 여부는 지금 비상장입니다. 연내 상장을 추진하고 있고, 이와 더불어 매물로도 나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경영 전략을 다시 짜는 인텔에 대해서는 지금 경영진이 교체가 됐어요. 2월 달에. 그리고 엔지니어 출신인 팻 갤싱어 대표가 취임을 했고, 잠시 인텔을 떠났던, 그리고 5년 정도 떠났던 팻 갤싱어가 대표로 취임하면서 지금 이전에 그 인텔과 함께 일을 했었던 사람들이 되돌아오고 있어요. 그리고 신사업 진출, 파운드리 사업, 기술 개발 투자, 그리고 이게 7나노 공정에서 CPU 생산에 대해서 R&D 분야에 27억 달러 투자, 외부 업체 활용, 이게 TSMC, 삼성전자 등의 비주력집 외주 생산을 하는데, 만약 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게 되면 외부 업체를 활용할 필요가 없어지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삼성전자나 TSMC 입장으로서도 지금 고객사가 하나가 없어지는 이런 현상이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처음 보도했던 월스트리트저널은 이렇게 평가를 하고 있어요. 최종 확정까지는 변수가 너무 많다. 그래서 글로벌 파운드리가 당초 계획대로 IPO, 말하자면 주식시장에 주식 공개에 나설 수도 있다라고까지 전망을 했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는 월스트리트저널의 보도에 대해서 인텔 측과 어떤 협상도 진행하고 있지 않다라고 하면서 공식적으로 부인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글로벌 파운드리가 어떤 회사인지 좀 자세히 알아보고 넘어가겠습니다. 글로벌 파운드리는 지금 세계 4위 파운드리 업체이죠. 지금 UMC와 3위를 엎치락뒤치락 하고 있는 현 상황입니다. 1위는 TSMC, 2위는 삼성전자, 그리고 3위가 UMC, 그리고 글로벌 파운드리, SMIC 이런 순서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대만의 시장조사업체 트랜스포스에 따르면 지난 1분기 기준 세계 시장 점유율 약 5%, 글로벌 파운드리가. 그래서 대만의 TSMC가 55%, 삼성전자가 17%, 대만의 UMC가 7%에 이어서 4위이고 SMIC도 5% 점유율로 지금 5위를 달리는 업체입니다. 조금 판매량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5%여도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가 4위로 지금 불리고 있죠. 1분기 매출만 보면 13억 100만 달러로 3위인 UMC의 16억 7천만 달러보다 3억 7,600만 달러, 약 4,300억 원 정도 적은 이 내용이에요. 그래서 지금 3위
업체가 엎치락뒤치락 지금 거리고 있어요. UMC가 글로벌 파운드리를 조금 능가한 상황이죠. 글로벌 파운드리와 같은 경우는 전신이 미국의 반도체 업체 AMD의 생산 사업부입니다. 적자에 허덕이던 AMD와 같은 경우는 상당 기간 적자에 허덕였어요. 그때 AMI에서 GPU 부분을 인수를 했는데 이것도 모바일 분야를 따로 떼서 퀄컴에 판매할 정도로, 그리고 원래는 IDM 업체인데 생산과 판매까지 다 한꺼번에 하는 IDM 업체인데 2008년도에 파운드리 분야를 분사를 하면서 생긴 기업이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입니다. 지금 미국 뉴욕 쪽에 본사를 두고 있지만 아랍에미레이트의 국부펀드인 무바달라 인베스트가 대주주입니다. 지금 현재. 글로벌 파운드리는 4, 5년 전만 해도 TSMC, 삼성전자 등과 함께 파운드리 3강에 불릴 정도로 그 위세는 대단했죠. 왜냐하면 AMD의 물량이 100%, 지금 100%가 글로벌 파운드리에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첨단 노드, 말하자면 10나노 밑에 공정 말이죠. 10나노, 8나노, 7나노, 6나노, 5나노. 지금 이 공정에 대해서는 TSMC에서 전체 물량을 다 받고 있는 중이죠. 그래서 지금 이 문제가 생겨요. 왜냐하면 2018년도에 10나노 이하 공정 진입을 포기를 선언을 하면서 최첨단 공정 진입을 하지 못했습니다. 최첨단 공정 진입을 위해서는 대당 2천억 원 안팎의 EUV 노광 장비를 구입을 해야 되고 대규모 연구개발, R&D 투자 등에 이게 필요한데 최대 주주인 아랍에미레이트 국부펀드가 부담이 느낀 이유가 크다라고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미 글로벌 파운드리는 2014년도에 IBM의 반도체 제조 부분을 인수하면서 IBM이 가지고 있던 기술 10나노와 7나노 공정 기술 개발이 어느 정도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진입을 포기를 해버린 거죠. 할 수도 있었어요. IBM이 이미 10나노와 7나노 공정 기술의 일부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됨으로써 12나노, 22나노 등 전통 공정 중에서는 첨단 공정에 속하는 시장에서는 여전히 강점을 가지고 있지만 더 첨단, 그 신소재를 만들 때 사용되고 있는 10나노 이하 공정, 10나노, 8나노, 7나노, 6나노, 5나노 이 공정에 대해서는 아예 접근조차 지금 못하는 상황이죠. 그리고 지금 현재 고객사만 봐도 짱짱한 고객사들이 많아요. 일단 AMD가 있습니다. 그리고 퀄컴이 있고요. 브로드컴, 이렇게 다양한 그 팹리스 업체들, 특히 첨단의 CPU와 통신칩 등을 설계하는 팹리스들과 MCU 등과 같은 자동차용 칩을 설계하는 업체들까지 지금 고객사로 거느리고 있는 게 누구냐?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것입니다. 최근 반도체 부족 현상을 겪으면서 글로벌 파운드리도 공격적인 행보를 보이고 있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파운드리를 만들면 만들수록 이 물량을 다 소화할 수 있다라고 지금 파운드리 업계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파운드리 업계가 전체적으로 1등부터 시작해서 순차적으로 공격적인 행보를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죠. 지난달 6월 달에는 싱가포르에서 40억 달러를 투자를 해서 신규 파운드리 공장을 설립하기로 발표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해인 2020년 말부터는 미국, 독일 등지에 총 14억 달러를 투입해서 파운드리 생산 라인까지 증설하고 있는 게 지금 현 상황이에요. 그래서 이 상황을 보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아까도 언급했다시피 브로드컴이나 아니면 지금 퀄컴, AMD 지금 이렇게 다양한 팹리스 고객을 확보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인텔도 마찬가지로 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M&A에 성공할 때 150개의 팹리스 고객에 확보를 하고 있다라는 내용을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난 2월 달에 박수환에 이어서 인텔 경영의 바통을 이어받은 팻 겔싱어 CEO는 지금 파격적인 행보를 이어가고 있죠. 공식 취임 바로 다음 달에 시장에서 전혀 예측을 하지 못했어요. 파운드리의 재진출을 선언을 한 거죠. 지금 인텔이 파운드리를 진출한 것은 2년 전에 파운드리 사업을 진출을 했다가 실패를 하고 그때 사업을 접어버립니다. 그런데 2년 만에 파운드리를 재진출을 선언을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시장의 반응이 시큰둥합니다. 왜냐하면 인텔에는 서비스 마인드가 중요한 파운드리 DNA가 없다라는 거죠. 가장 큰 이유. CPU나 GPU를 만들면서 굳이 아쉬운 소리를 해가면서 물건을 만들어낼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자기 자신만 잘 만들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팻 겔싱어는 또 다른 파격의 수를 던진 거예요. 그것은 바로 글로벌 파운드리의 인수입니다. 월스트리트저널에 따르면 인수 협상 가격은 300억 달러. 만약 이걸 성공을 하게 된다면 인텔의 M&A 역사상 최대 규모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그만큼 이 딜이 메가딜이라는 것이죠. 글로벌 파운드리의 전신은 아까도 말씀했다시피 CPU 분야의 라이벌 AMD입니다. 과거 IDM이었던 AMD가 파운드리 분야를 2008년도에 분사해서 UAE 국부펀드에 판매한 회사라는 거죠. 현재 파운드리에서 UMC와 3위 경쟁을 하고 있는 4위 업체입니다. 이번에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를 성공을 하게 된다면 글로벌 파운드리가 거느린 퀄컴, 브로드컴, NXP 등 130여 곳의 팹리스 업체들을 고객으로 두게 된다라는 내용이죠. 지금 2021년 1분기 세계 탑 10 파운드리에 대해서 지금 나왔는데 여기서 보면 2021년 1분기 글로벌 탑 10 랭킹이라고 지금 나오고 있어요. 파운드리 분야에서요. 자, 1위는 TSMC, 2위는 삼성, 3위는 UMC, 4위는 글로벌 파운드리, 5위는 SMIC, 6위는 PSMC, 7위는 타워, 이탈리아 업체예요. 타워가. 그리고 8위 VIS는 대만의 업체입니다. 그리고 9위는 HA 그레이스, 10위는 어디냐? DB 하이텍. DB 하이텍으로 지금 알고 있는데 아마 맞을 겁니다. 자, 인텔이 파운드리 진출을 선언을 했을 때 인텔의 파운드리 경쟁력을 의심을 하고 있었죠. 하지만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면 이야기가 180도 달라진다는 거죠. 인텔은 글로벌 파운드리의 장점인 10나노 이상 전통 공정에서 경쟁력을 유지하면서 10나노 이하 최첨단 공정 기술에만 기술 개발을 매진할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것이죠. 약점은 커버하고 강점을 부과시킬 수 있고 그리고 미래의 예측 방향으로 나갈 수 있는 큰 운동이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한 바이든 정부가 우군으로 인텔의 뒤에 머무르고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어요. 미국의 바이든 행정부가 인텔의 우군이 될 수 있다라고 언급이 나오고 있는데요. 미국 정부는 기본적으로 지금 현재 반도체 제조 육성에 사활을 걸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도체 분야 제조는 메모리 부분 그리고 비메모리 부분으로 구분이 되는데요.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메모리 부분은 마이크론이라는 회사가 미국에 있습니다. 그런데 비메모리 부분은 비어있죠. GPU와 CPU를 가지고 있는 인텔의 입장으로 이곳을 만약 진출하게 되면 굉장히 좋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부분에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기업이 미국엔 있지만 TSMC를 대응하기 위해서는 역부족이라는 판단이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첨단 노드를 달리고 있는데 글로벌 파운드리라는 회사가 이 첨단 노드에 대해서 개발 중단을 시켰기 때문입니다. 지금 GPU와 CPU를 만드는 인텔이 비메모리인 분야에서 파운드리 분야에서 나서게 되면 미국의 입장으로서는 땡큐 천군만마를 얻은 입장이 된다라는 거죠. 인텔이 파운드리에 나서면서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며 규모를 키우는 것, 말하자면 규모의 경쟁이 돼요. 그래서 미국의 입장으로서도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바이든 행정부 차원에서는 정부 차원에서 인텔을 밀어줄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죠. 물론 가격 등 거래 당사자 간의 협상 조건이 제일 중요하다고 하지만 그것을 빼놓은 여러 가지 부대 비용 아니면 다른 것들까지 간접적으로 지원에 나설 수 있다라고 판단이 됐다는 거죠. 일각에서는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 전신이 AMD이고 실제로 글로벌 파운드리와 AMD와의 계약이 2024년까지는 꽉 물려 있어요. 그래서 2024년까지 칩 제조 계약 관계가 얽혀 있다는 잠이 들어서 매각이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2024년 이후에는 AMD가
굳이 글로벌 파운드리와 계약은 하나도 없을 수도 있는 지금 현 상황이 된다라는 거죠. 즉 2024년 이후에는 AMD가 어느 곳과 지금 계약을 맺어서 칩 생산을 해도 괜찮다라는 것이죠. 실제로 글로벌 파운드리도 인텔과의 협상을 지금 부인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특수 상황이기 때문에 어떤 이유에서든지 인텔의 글로벌 파운드리의 M&A 추진 소식은 반도체가 국가의 전략 자산으로 자리매김한 상황에서 반도체 제조 부활을 꿈꾸는 바이든 행정부의 목표와도 지금 맥이 닿아 있다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인텔은 TSMC를 견제하면서 광폭 행보를 펼치고 있는데요. 지금 인텔은 TSMC를 굉장히 많이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팻 CEO는 최근 반도체 생산이 아시아에 너무너무 많이 편중되어 있다라고 하면서 팹리스 업체들도 한파운드리, 특히 TSMC와의 그 협력으로 지체를 하면 안 된다라고 지금 경고를 했어요. 특히 겔싱어는 지난 24일 날 미 정치 전문지인 폴리티코의 기고를 통해서 미국인들이 낸 세금은 미국이 본사를 두고 있는 미국의 특허 그리고 인재를 보유하고 있는 기업에 돌아가야 된다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어요. 팹리스들도 수주 다원화를 호소한 것으로 지금 사실상 TSMC, 삼성 등 해외 파운드리 업체를 겨냥했다라는 지금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미 정부에도 경고의 메시지를 보내고 있는데 아군은 인텔이지 TSMC와 삼성이 아니다. 지금 삼성과 TSMC가 미국에 공장을 짓는다고 할지라도 가장 주로 지금 손을 잡아야 되는 것은 인텔이라는 메시지가 지금 정확합니다. 또한 광폭 행보도 지금 벌어지고 있죠. 인텔은 유럽에서의 팹을 짓기 위해 유럽 각국 정부과 지금 협상 중입니다. 특히 유럽으로부터 11조 원의 보조금을 받아내기 위해서 절치부심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죠. 이미 한번 실패를 맛본 파운드리 분야에서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온갖 수단을 강구하고 있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이게 인텔의 주요 행보 2020년 10월 달에 낸드 사업부를 SK 하이닉스에 매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매각을 제가 그때 볼 때 이야기를 하나 드렸던 게 있는데 인텔이 중국에서 손절하고 나간다 라고 제가 얘기를 드렸어요. 실제로 또 그런 모습이 지금 현 상황을 보면 보인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추진을 하는 그리고 이것이 주는 영향은 어떤 것인가예요. 인텔의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추진으로 다른 경쟁자들은 사실상 난감한 상황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가장 큰 타격이 받을 회사로는 어디다? CPU 시장에서 인텔하고 유일한 경쟁자로 꼽히는 AMD다. 왜냐하면 AMD와 같은 경우도 회사의 지원이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죠. 지금 AMD는 글로벌 파운드리의 주요 고객사 중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글로벌 파운드리가 AMD에서 분사한 회사였기 때문에 거기에 파운드리 업계였기 때문에 일정 기간까지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를 꼭 끌고 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죠. 인텔이 만일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하게 되면 AMD는 경쟁업체에 자사의 설계도를 보여줘야 하는 상황까지 맞이하게 될지도 모른다라는 경고의 메시지가 지금 날라오고 있어요. 지금 파운드리 양강인 TSMC와 삼성전자도 지금 부정적이라고 하는데요. 이미 기술력과 업력을 갖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일단 인텔이라는 회사가 기술력은 최고예요. 그리고 업력까지 지금 갖춘 강력한 경쟁자가 등장하는 겁니다. 인텔의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 소식은 삼성전자와 TSMC의 주가에 영향을 많이 끼쳤는데 이 주가들이 우수수수 지금 떨어지고 있어요. 특히 TSMC는 호성적을 발표했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급락하고 있죠. 15일날 뉴욕 증시에서 TSMC의 주가가 하루새 5%나 급락을 했고 16일 대만 증시에서도 가파른 낙폭을 보이고 있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요. 낙폭이 쭉 바닥을 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인텔이 지금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한다라는 말이 계속 나오고 있죠. 그러면서 삼성전자의 고민도 지금 덩달아서 커지고 있다는 거죠. 파운드리 지각 변동이 예상이 되면서 지금 강자가 2개였던 것이 3개로 바뀌어요. 인텔을 포함해서. 그렇게 예고가 되면서 시장 2위인 삼성전자의 고민이 커지게 되었습니다.
현재 TSMC와의 점유율 차이가 좀처럼 줄어들지 않은 상황이에요. 이러한 상황 가운데 강한 후발주자인 인텔이 등장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텔이 미국 정부의 지원을 받아서 사업 확대에 나서게 된다고 하면 삼성전자가 받는 압박이 클 수밖에 지금 없죠. 그리고 인텔이 글로벌 파운드리를 인수한다고 할지라도 당장은 삼성전자에 위협이 되지 않는다라는 분석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현재 TSMC와 삼성전자는 첨단 노드 5나노, 3나노 선단 공정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히 14나노에서 12나노에서 14나노를 주력으로 하는 글로벌 파운드리와는 기술 격차가 삼성전자, TSMC보다 많이 차이가 난다라는 조건까지 있죠. 지금 인텔도 역시 7나노 진입에 애를 먹고 있는 상황이에요. 물론 그들이 만드는 지우개가 그 아픈 사람들에게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장기적인 관점을 보면 인텔의 글로벌 파운드리 인수는 분명히 삼성전자, TSMC 모두에게 부담으로 작용될 것은 지금 정확하다는 겁니다. 자, 지금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드렸어요. 글로벌 파운드리도 얘기를 해드렸고, 인텔의 상황, 삼성전자, 지금 TSMC의 상황 전체적으로 다 얘기를 해드렸습니다. 이번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셨다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알람 설정까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